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FTA가 오늘부터 발효됐지만 지역 수출 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혜택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UBC 여론조사 결과 남구 갑은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구는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우세 속에 북구는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야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예급 시국 기간의 가계대출 잔액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여전히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1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의 3대 교육국인 미국과의 FTA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절반 이상이 원산지 증명 등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온전히 혜택을 받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나일론 원사 등을 생산해 수출하는 지역의 한 합섬 석유업체입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수출액은 250만 달러지만 올해는 이보다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관세 6.5%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기존 6.5% 내지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업자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 검증을 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당장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수혜가 가장 크다는 자동차 부품업계조차 원산지 증명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에다 원자재 공급업체나 모기업 등 거래선 모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은 이제 좀 늘어났는데 강제 혜택은 모기업에서 강제 인하분 만큼 가격을 다운시키는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130여 지역 대미 수출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중에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울산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FTA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는 되지만 지역 수출업체들이 온전히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행만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난 12일에 이어서 남구 갑과 북구에 대한 지역 민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남구갑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37.1%,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12.2%,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 10.6%, 무소속 김원득 후보 7.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2.3%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야권 후보 간의 가상 대결 결과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44.2%,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17.8%, 무소속 김원덕 후보 12.6%, 부동층은 25.5%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 42.7%,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 18.1%, 무소속 김원덕 후보 13.6%, 부동층은 25.7%였습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북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32.3%, 민주통합당 이상범 후보가 17.2%,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24.3%, 부동층은 26.2%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야권 후보 간의 가상 대결 결과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42.2%, 민주통합당 이상범 후보 31.4%, 부동층은 26.4%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39.8%,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38.5%, 부동층은 21.7%였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이번 UBC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 북구에서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구 갑에서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초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우석 기자입니다. 연초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울산 지역 전 지역구에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북구에서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36.3%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야권 단일 후보는 41.7%가 지지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후보를 넣은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두 경우 모두 앞섰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효문, 양정, 연포 등의 제3선거구에서도 모두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화 이전이어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김창현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여야의 초접전이 예상됩니다. 남구갑에서는 야권 단일화 경선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단순 지지도에서는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가 1.6%포인트 앞섰지만 단일화 뒤의 가상 대결에선 통합진보당 조성수 후보가 0.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연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야강 여소의 민심이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뒤바뀌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그리고 13일 3일 동안 선거구별 만 19세 이상 유권자 400명씩 2,4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89%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옹벽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옹벽을 자연사면으로 바꾸기로 합의해서 앞으로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 경계 지점인 중구 교동마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설 거대한 옹벽을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관계기관과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혁신도시 이렇게 개발하면서 우리는 나태된 이런 생활 속에서 하니까 또 향교 때문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서글프고 좀 그랬는데. 이번 조정으로 중구청과 LH공사는 직각에 가깝던 옹벽의 밑바닥 폭을 50m로 늘려 자연사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구청과 LH공사는 혁신도시와 민원이 제기됐던 구도심을 연결하는 220m의 진입도로도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 동안 표류하던 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지 4개월 만에 해결된 겁니다. 구시가지 주민들은 거기 옹벽을 쌓아가지고 단절이되고 그 길도 없고 또 바람도 안 들어오고 아주 답답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침 민원을 저희 위원회에 넣어주셔가지고 중구복산동 도화골 옹벽도 지난 연말 공사를 중단한 채 LH 측과 주민 간의 설계 변경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요구를 하고 뭘 원하고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줬어요. 해당만 오면 되는데. 철옹성 같던 병풍 옹벽이 허물어지면서 혁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던 멧돼지들이 올 들어서 뜸합니다. 이 멧돼지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목에 밧줄을 걸어보지만 역부족. 총으로 사살한 뒤에야 겨우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주로 깊은 산기슭에 나타나던 멧돼지는 지난해 7월부터 주택가와 도심 한복판에 잇따라 출몰했습니다. 등산객들의 눈앞에서 멧돼지 무리가 발견돼 사살하길 수차례. 지난 한 해 동안 도심 지역 멧돼지 출몰 건수는 24건이지만 등산로와 농경지 등 알려지지 않은 출몰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이곳 도로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흘이 멀다 하고 모습을 드러내던 멧돼지들은 도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가 부분에 곡식들이 없고 먹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산란기다 보니까 보금자리도 찾아야 되고 또 칡뿌리나 굼벵이 등으로 전문가들은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을 뿐 번식기를 거친 멧돼지 개체 수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작년에 세운 대책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에서 겨울을 난 멧돼지들이 봄작물을 노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걸로 보여 벌써부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김두겸 남구청장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포획자를 초빙해서 동해에서 연구용 돌고래를 잡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청장은 고래연구소가 정부로부터 올해 연구조사용 돌고래 15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얻었지만 포획 기술 부족 등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며 전문 포획자를 초빙해 고래를 잡은 뒤 고래 생태 체험관 수족관에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래보호단체는 직접 바다에서 뛰어노는 돌고래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나서 돌고래 포획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의 사내하청 판결 이후 노동계는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노사 간의 대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내하청이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4천억 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더 큰 이유는 고용 경직성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IMF 구조조정 당시 10,000명 이상 감원한 현대자동차는 이후 신규 채용보다 사내 하도급을 선호해왔습니다. 짧아진 제품 사이클로 유연한 생산이 필요하지만 정규직의 보호막은 높고 제조업의 파견 근로는 금지돼 사내 하도급을 늘려온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는 2.06으로 독일이나 일본보다 낮아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하도급 활용에 제약이 커지면서 고용 유연성이 더욱 악화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업은 결국 경쟁력인데 현행 노동관계법의 정규직 과보로 인해서 오히려 불황이 닥쳤을 때 고용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이중 피해를 호소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억압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속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화를 돼야 되고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태영 GLS가 울산 항운노조를 상대로 제출한 출입금지 가처분과 출입통행 방해 금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부두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영 GLS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주주사인 이영산업기계의 조선블록을 선적하는 등 부두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협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파업을 의결해 놓은 상태여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1,979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11조 2,578억 원에 비해서 599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는 2010년 12월 이후 처음이라며 주택 부문 신규 대출은 줄고 상환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가 타 지역 입학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입학 성적도 올라가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올해 신입생 3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29.5%이던 다른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올해는 40.1%로 늘었고 수능 평균 등급도 지난 2008년 4.03에서 올해는 3.2로 향상됐습니다. 이는 학부 인류화 사업 이후 전국에 인재들이 모이고 지역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 시민은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건강연대는 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까지 90회 동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인의 태도와 치료의 질, 병원 환경과 치료 비용, 질병 교육 등 5개 항목 모두 60점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85.7%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울산시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설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통시민연대와 택시 노동조합 등 50명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스값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LPG 가격이 리터당 400원 정도 오르다 보니 유류비 증가로 택시 운행과 서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스값을 인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5 하이브리드가 많아진다. 별이 많아진다.